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용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일 처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치밀합니다. 경륜도 많습니다. 장점들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은 이렇게 바로 비서실장으로 돌려막기 한 셈이어서 이런 것은 단점입니다. 야당의 공격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3년 차를 맞아 인사 개편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에도 변화를 줄지 큰 관심사입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인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학 전문가신데 예. 이병기 비서실장 대통령학 기준에 보면 어떻습니까? 좀 만족스럽습니까? 특이한 인사입니다. 특이한 인사. 예. 예.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을 넘나든 경우는 우리 헌정일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언제 있었죠? 그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이우락 비서실장이 예, 바로 이우락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장. 6년 동안을 비서실장하다 국정원장으로 갔던 데가 있는데 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40년 전에 이런 혹시 벤치마킹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소통형의 직원파인 참신한 비서실장을 사실 기대한 건 사실인데 네. 충실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충신. 충복형이 네.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견심하고 좀 괴리가 있죠. 네. 이병기 개인은 상당히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나 특이한, 국민들의 민심과는 좀 괴리가 있다는 점이 네. 좀 아쉽다. 예, 특이한 알겠습니다. 인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뭐 인사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죠. 그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발표한 인사들의 면면을 차례대로 저희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현재 국가정보원장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고요. 네, 이병호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이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입니다. 네, 김성우 청와대 사회문화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됐고요. 네, 청와대 정무특보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그리고 청와대 홍보특보에는 김경재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서실장을 바꿀 것처럼 시사한 뒤에 네. 한 46일 정도 걸렸어요. 예. 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사람만 한 열댓 명 됩니다. 예, 16명이 돼서 16명인가요? 세봤습니다. 예. 예. 뭐, 하여튼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사람이 16명인데, 네. 돌고 돌아서, 이제 하여튼 이병기 현 국정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비서실장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대통령이 빅3라고 그랬어요. 거의 예. 총리급이었습니다. 그렇죠. 총리하고 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에서. 근데 예. 지금은 비서실장은 비서실과 국정을 장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중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2인자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나이도 많고 충성스러운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네. 겨우겨우 찾다 보면 예. 또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 모시기 상당히 힘든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예.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벌써 15명이 예. 2달 동안을 좀 또 아마 시간을 이제 이런 점도 있었겠죠. 정책형 참모를 쓸 거냐, 아니면 정치형 참모를 쓸 거냐, 아니면 뭐 하여튼 거중 조정 역할을 할 거냐. 네. 하여튼 뭐 비서실장은 우리가 청문회도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같이 손발을 맞추기 쉬운 사람을 선택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대통령이 예.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와 이제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데 장기가 있는 사람을 쓰느냐가 서로 맞물리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병기 수석을 썼다는 것은 외교안보를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거중조정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집권 3년 차의 중요한 포인트가 외교안보이기 때문에 예.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고 외교를 했으면서도 외교안보 쪽이 상당히 좀 밝은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보면은.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은 있었지만 예. 이게 이제 변화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제 비서지만 네. 뭐 엄밀히 말하면 비서지만 예. 이 좀 변화를 바라는 여론도 있었으니까 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뭐 아쉽다는 많이 일부 아쉽죠. 지적도 조금은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김기춘 비서실장 옛날 사람이고 이인자의 그림자가 너무 짙고 또 불통이다 아주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 강했기 때문에 요번 비서실장은 좀 국민들의 마음에 맞게 좀 네. 참신한 예. 그런 인물이 딱 됐더라면 예. 민심이 좀 더 와닿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여전히 69세의 예. 옛 인물이라는 점이 네.
좀 알겠습니다. 상당히 뭐 아무래도 아쉬운. 지척에서 보좌를 해야 하니까 손발이 잘 맞는 분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봅니다. 본인은 편하지만은 네. 이제 국민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여야는 예상했던 대로 아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잘 알고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정무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으로 왕 실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향형 실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정 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인사 혁신을 통해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이며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막히는 회전문 인사입니다. 여당에서는 적재적소의 인사다, 야당에서는 뭐 회전문 인사다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 전 대통령 때나 가능한 인사 방식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비난이 나온 거는 뭐 그래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박근혜 정부 중요한 인사 특징 중에 하나가 회전문 인사인 것만은 네. 사실입니다. 네. 김장수 주중대사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김관진 지금 안보실장도 네. 마찬가지 그리고 청와대 내에 이제 이른바 문고리 3명도 그렇다시피 여기서 1위로 저기서 하는 이것이 결국은 좋은 인사건 나쁜 인사든 간에 네. 상당히 믿는 사람만 쓴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강한 어떤 정치 철학 네. 혹은 뭐 배신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회전문 인사로 나타나는 것은 박근혜 인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비서실장이 그렇게 빅3가 아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역할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여하튼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을 거치면서 비서실이 사실상 뭐 상황처럼 네. 여러 부처 위에 군림하는 네. 그런 이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병기 시대의 비서실은 조금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의 파워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에 갈 수 있는 비서실장이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봅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은 조직을 강력하게 장악하는 것이 옛날의 목표고 지금은 거중 조절하고 나머지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라든지 내각의 권한은 위임하는 비서실장 역할이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병기 실장 내정자가 사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좀 비둘기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주일 대사를 했으니까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1인 다역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외교나 안보라든지 이런 전체로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병기 이 실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어느 실무적으로는 기술이든 높은 점수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무적인 능력 같은. 예, 그렇습니다.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은 네, 많이 네, 주지만 네. 소통 점수라든지 혹은 화합의 점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낮게 주는 거죠. 제가. 네, 예. 또 하나 살펴볼게요. 이 청와대 정무특보단 임명인데요. 이 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친박계 의원으로 또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 할 말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인데 네. 굳이 특보라는 직함을 예. 주어서 예. 뭐가 더 얼마나 나아지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김무성 대표가 특보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마저 네. 두는 것은 좀 너무 어색하고 업무중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왕에 인선을 했으니까 네. 완장만 채워주지 말고 제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 당과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은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과거 역할의 창구가 몇 개 다면화됐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조금 더 다만 나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현재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 대표라는 공식적인 가장 큰 빅 채널을 활용하려고 해야지 큰 채널을 놔두고 다른 채널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부작용만 생기고 NT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표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되 다른 부족한 미흡한 부분들을 이 특보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 홍보특보의 김경재 전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김경재 전- 홍보특보. 이가 일종의 이제 또 통합형 인사인 거죠. 예. 통합형 인사지만은 뭐 특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김경재라는 개인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활발하고 마당발인데다가 예. 아주 사탕팔달하는 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완장만 찬 역할을 좀 떠나서 네. 나름대로 상당히 실질적인 여야를 역할을 할 수도 넘나들면서 있어요. 예. 좀 역할을 할까? 독특한 네. 역할을 할 거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엔 좀 높은 점수 주시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서실 인사와 특보 인사까지를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또 비서실장한테 관심을 가진 것은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어떤 방식으로, 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런 걸 텐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좀 변할 걸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얼마 전 장관 인사부터 쭉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예. 대통령이 좀 변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재를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성은 분명히 변할 거다. 그전에 정치 중심, 당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헤게모니를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으로부터는 상당히 달피해서 네. 외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떤 네. 비정치적인 분야로 국정의 방향을 틀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미 3년 차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다만 국정 운영의 스타일, 예. 고고하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은 예. 그리고 견고한 나바로니 요사와 같은 예. 그런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네. 예.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 그는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예. 바꿀 수 있도록 자꾸 좀 예. 옆에서 도와주고 보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비서가 어떻게 해야만 미움받지 않고 직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서너 가지 정도 칭찬 잘한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고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입 바른 소리만 하면요. 네. 처음에 한두 번은 고개를 끄덕하다가 나중에는 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식상해버리기 네. 때문에 그 어떤 직원의 스킬 이거를 잘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번만큼은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이번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 소통이라든지 어떤 폐쇄적 리더십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전략적인 예.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 역할만 해도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기 실장이 이 방송을 봤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